한양을 지키는 수호자로 역사적 굴욕의 현장으로 서로 다른 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요새. 소설이나 뮤지컬 등으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요새의 이름은 남한산성. 비극과 충절이 스쳐 지나간 역사의 현장이다. 남한산성은 남한산을 중심으로 건설된 산성으로 외성과 옹성을 포함한 성벽의 전체 길이는 12,355m에 이르고 높이는 3에서 7m를 아우른다. 내부에는 행궁과 사대문, 사찰, 제당 등이 마련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수도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남한산성의 역사는 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온조왕이 처음 산성을 쌓았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꾸준히 관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7세기 무렵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축성 기술을 모두 찾아볼 수 있고 지형 지물을 그대로 살린 한국 특유의 건축 양식을 인정받아 201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은 크게 행궁구역과 성문, 성곽구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성곽은 중심성과 외성으로 또다시 나뉘는데 중심성은 원성이라고 하여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역을 말한다. 외성에는 봉암성, 한봉성, 신남성 등이 있다. 각 외성에는 작게 앞문이 여럿 나 있다. 외성은 남한산성을 침입하려 한 왜적과 실제로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본성보다 조금 더 견고하고 투박한 모양을 하고 있다. 봉암성은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성으로 본성에 대하여 새로 쌓은 성이라는 뜻의 신성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자호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으로 앞문이 4개, 포대가 2군데에 있다. 한봉성 역시 숙종 시기에 축조된 성이다. 화포의 등장으로 새로이 각광받게 된 전략적 요충지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가 이곳에 화포를 설치하여 포를 쏘았는데 그것이 행궁까지 가 닿았다고 한다. 이에 병자호란 이후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남성은 검단산의 정상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성이 있었으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다가 한봉성과 마찬가지로 화포의 등장 이후 급부상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청나라가 이곳에 화포를 설치하여 행궁에 기둥을 맞췄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한양의 사대문이 위치해 있듯이 남한산성에도 역시 사대문이 존재한다. 하지만 산성이라는 위치, 그리고 자연 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건축 기술 탓에 문 전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자주 드나드는 위치에는 앞문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가장 사용 빈도가 높았던 문은 동문과 남문이다. 동문은 좌익문이라고도 불렸는데 경기도 광주 지역과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였다고 한다. 산성 내의 행궁에서 바라보면 좌측에 위치해 있어서 좌익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형적인 이유로 계단 위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물자를 실은 마차는 드나들 수 없었다. 때문에 수구문 남쪽에 제11 앞문을 내어 통행하도록 하였다. 문루는 단층이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에 비해 낮은 지대에 축조되어 있는 동문은 폭 3.1m, 높이는 4m의 멋들어진 홍해문이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다. 성문에서 위압감이나 웅장함을 느낄 수는 없지만 작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겨온다. 수구문 남쪽에는 제11 앞문이 조성되어 있다. 앞문치고는 무척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주 통행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문 아래쪽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
동문은 기본적으로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어상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병자호란 때 화포의 등장으로 그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이에 동문 밖에도 거대한 옹성인 장경사신지 옹성이 신축되기도 했다. 동문과 함께 남한산성의 주 통행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남문이다. 남한산성에서 그 풍경이 가장 수려한 곳으로도 이름이 높은 남문은 지화문이라고 불린다. 정조 3년에 성곽을 보소할 때 정조가 직접 지은 이름으로 정조의 글씨를 집자하여 제작된 현판도 설치되어 있다. 남한산성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으로 성남에서 올라오는 출입문 기능을 하고 있다. 가장 평탄한 길이었기에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았고 그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선조 때에도 수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과거부터 존재했던 성문임을 알 수 있다. 정문 3칸, 측면 3칸의 문로와 높이 4.75m, 길이 8.60m에 이르는 홍해문이 깔끔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남문 앞쪽에는 모두 3개의 옹성이 있다. 본래 옹성은 적의 성문 침입을 막기 위해 작게 조성된 흙벽 정도인데 남한산성의 옹성은 그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산성의 역할까지 겸하는 옹성이다. 이런 옹성이 남문 쪽에 3개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았기에 남문에서는 여러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장사치들끼리의 다툼, 왕의 행차, 그리고 청나라의 가장 격렬한 공격까지 남문은 그 모든 역사를 가만히 품어안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남한산성의 서문은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해 있는 성문이다. 성문과 연결된 도로도 없고 경사면이 급해서 자주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한양에서 송파나루를 거쳐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에 성문이 설치되어 있다. 행궁터를 중심으로 국왕은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는데 서문은 우측이 되므로 정조가 개축할 때 우익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산성이 처음 축조될 때부터 존재했던 곳으로 보이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문루가 있고 문의 폭은 1.46m, 높이는 2.1m로 다른 4대문들보다 다소 협소하고 작게 축성되어 있다. 애초에 교통로로 자주 쓰이지 않았던 탓인데 너무 작아 물자를 실은 우마차는 서문으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이 아니라 지극히 전략적으로 위급 시에만 사용되도록 만든 문으로 통행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대가 높고 주변의 경사가 급해서 멀리 한강 주변과 남한산성을 오르는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다.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항복을 하기 위해 지나갔던 문으로도 유명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인 소현세자까지 신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던 인조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까? 작고 좁은 문틈으로 비통한 표정의 인조가 보이는 듯하다. 성곽 북쪽에 위치한 북문은 해발 367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계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하남시에 이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수운으로 옮긴 세곡을 운반하던 문이라고 한다. 역시 정조 3년 개축할 때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모든 전쟁을 승리하자는 패기 어린 마음도 있지만 병자호란 때 가장 큰 패배를 당했던 법화골 전투를 잊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 병자호란 당시 300명에 이르는 병사가 북문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청나라의 계략에 빠져들어 변변한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몰살당하고 마니 이것이 바로 법화골 전투이다.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북문 앞 계곡이다. 북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일반적인 성곽의 성문과 비슷한 규모로 지어졌다. 우마차도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홍해문도 널찍하고 여유롭게 조각되어 있어서 패기가 느껴진다.
아마 북문 앞쪽의 가파른 경사 덕분에 적의 침입이 드물 것이라 예상한 탓이 아닌가 싶다. 북문에는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성을 지은 이의 바램과 패기가 묻어난다. 300명이 한 번에 몰살당한 굴욕적인 패배의 장소에 세워진 전승이라는 이름의 문.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지는 문이다. 남한산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 청량산 정상에는 수호장대가 자리하고 있다. 장대란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높이 쌓은 대를 말한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4개의 장대가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곳은 수호장대 하나뿐이다.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진 수호장대에 올라서면 남한산성의 내부는 물론이고 저 멀리 한양과 한강까지 어렴풋이 보인다. 이곳에 올라 옛날 인조의 심정을 떠올려 본다. 파도처럼 밀려오던 청나라의 군사들, 그 앞에서 인조는 무슨 생각과 다짐을 했었을까? 처음에는 1층 누각이었으나 영조 때에 이르러 2층 누각으로 개축했다. 안쪽에는 무망루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데 북벌을 꾀하다 승하한 효종의 원한을 후세에 전하고 그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수호장대 옆에는 남한산성 동남쪽의 공사를 맡았던 이회의 사당인 청량당이 있다. 이회는 공사비를 탕진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헌데 나중에 살펴보니 이회가 담당한 남쪽 성벽이 다른 곳보다 훨씬 튼튼하고 완벽하게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진 사당이다. 남한산성 안에는 임금을 위한 궁궐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남한산성 행궁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사적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행궁이라 함은 본래 임금이 서울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총 20여 개의 행궁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남한산성의 행궁은 종묘사직 위패 봉안 건물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문인 한남루는 정조 22년에 설립된 누문으로 한강 남쪽 성진의 누대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길다란 기둥이 우뚝 서 있고 거기에 8개의 주련이 걸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궁은 크게 상궐과 하궐로 나누어지는데 외행전은 하궐의 중심 건물로 정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남한산성 수축을 시작한 인조 때에 함께 준공된 건물로 정면 7칸에 측면 4칸에 단아한 멋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건물이다. 내행전과 같은 규모지만 실제 면적은 조금 작고 상궐보다 위계를 낮추기 위해 화려한 장식은 피해서 사용되어졌다. 특히 외행전에서는 발굴 조사 과정에서 통일신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되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연원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내행전은 임금의 참전으로 외행전과 같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임금의 안위를 위해 주변은 담으로 둘러싸았고 부속시설 역시 담 밖에 설치하여 내행전 안에는 오롯이 임금만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상궐로 들어서면 제덕당이 보인다. 정면 3칸, 측면 2.5칸의 아담한 규모로 지어진 건물인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제사 공간이나 왕의 수신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덕당 옆에는 인조의 덧없는 바람이 남아있는 반석이라 새겨진 큰 바위가 있다. 좌승당은 상궐 담장 밖에 위치해 있는 집무용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승이란 앉아서 이긴다는 의미로 계책으로 적에게 승리하겠다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느껴졌다. 상궐의 뒤편 후원에는 이위정이라 이름 붙은 정자가 있다. 순조 17년에 세워진 정자로 광주를 다스리던 유수 심상규가 화를 쏘기 위하여 지은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본래는 추사 김정희가 썼다고 전해지는 편액이 있었으나 현재는 탁본만 전하고 있다. 상궐 북쪽 담장 밖에는 좌전이 위치해 있다.
유사시 종묘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숙정 37년에 건립되었다. 행궁의 좌측에 위치하였기에 좌를 붙였다고 한다. 좌전과 함께 사직을 모시는 우실도 있었으나 현재는 터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이 좌전과 우실이 있다는 것은 남한산성의 행궁이 유사시에는 임시 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음을 뜻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 행궁에는 단순히 임금의 여가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수의 집무실과 사당, 심지어 종묘사직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의 공격을 수월히 막아낸 남한산성.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아마 이런 유사시를 위한 특별한 행궁을 낳은 것은 아닐까.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남한산성의 중앙 북쪽 편에는 군사조직인 수호청의 산하기관들이 늘어서 있다. 그 중에서도 연무관은 핵심적인 건물로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다. 인조 2년에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건립된 건물로 남한산성에서도 그 원형이 비교적 그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육중한 건물로 멀리서도 그 웅장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오는 건물이다. 바람을 막기 위해 3면에는 판문을 달았다.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가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군사가 확충되면서 연무관에서도 항시 훈련이 진행되고는 했다고 한다. 산성 내에는 기이한 모양의 연못이 총 3군데 있었다.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바로 지수정이다. 현종 13년에 건립된 정자로 연못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어 제법 멋스러운 운치가 감도는 정자이다. 남한산성은 본래 계곡에 위치해 있어 식수가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비상시를 대비하여 3개의 큰 연못을 파고 물을 저장해 두었었다. 하지만 1925년에 홍수로 매몰되고 훼손되어 현재는 지수당 옆에 있는 2개의 연못만 남아있다. 애초에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이었기에 조경을 위한 장치는 거의 없고 최대한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다. 남한산성 내 마을 동쪽 작은 언덕 위에 정면 7칸, 측면 3칸의 규모를 자랑하는 정자가 하나 있다. 침괴정이라는 이름의 이 정자의 정확한 건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때에 중수되었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만 고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에 단정하기는 어렵다.